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우리나라에는 원로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원로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원로 대접을 안 해서 그렇지. 김동길 선생 8순을 넘어서 이제는 9순에 가까운 김동길 선생 같은 분이 원로가 아니면 누가 원로입니까?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분은 의회주의자입니다.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초기 첫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그 상도동 계열 인사와 달리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시인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 독자적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오랜 경험, 국정 경험, 그리고 국회의장을 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적중하는 분입니다. 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 21세기 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벌써 이분 나이도 80이 됐습니다. 이분이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원로라고 하시는 분의 나라 걱정을, 균형된 시각을 가진 분의 걱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근 문제가 되어 있는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박관용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개헌 작업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잔뜩 모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라는 데서 헌법개정 초안을 만든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기관은 자문만 해야지 개헌안 초안을 만든다는 게 그게 무슨 의도냐,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 초안에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이 지금 빠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만든 초안을 훑어보았는데 여기에도 헌법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조항이 사라졌다. 대신 평등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여당이 대변인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나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 개헌안이 장난도 아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미 자문위가 의도를 갖고 자유를 뺀 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반발이 크니까 일단 발을 뺀 것이라고 본다. 나는 위태위태한 운전수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맡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험 운전하는 운전수가 지금 대한민국을 몰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박관용 전 의장은 이 자문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초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유를 뺀 민주주의,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나면은 어떤 식의 민주주의도 가능해진다. 사회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민중민주주의든 뭐든 갖다 붙일 수 있다. 나는 우리 사회 좌파 인사들이 한때 우리 헌법에 민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들었다. 우리 헌법이 건국 이래 지난 70년간 지켜온 가장 중요한 대목인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체제를 바꾸려면 그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나 역시 그게 가장 궁금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뒤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든다. 이 자동차가 바다로 들어가는지 산으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박관용 전 의장은 하도 답답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유조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 줄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인지조차 무슨 문제인지조차 인식 못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반응이 없는 의원들도 있었고 기껏해야 여당이 그래 놓고 되겠느냐는 안이한 성격에 젖어 있는 의원들도 있었다. 다들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야당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개헌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개헌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비판은 그냥 단편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된 것도 없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나 자유한국당의 대처가 웰빙적입니다. 그리고 게으릅니다. 이런 것을 박관용 전 의장도 똑같이 느꼈다는 이야기죠.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연방제 등 남북관계의 미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사실 염려스럽다. 뭐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헌안은 권력 분산 분권에 대한 개헌이 이루어져야지 다른데 헌법의 기본 정신에 손을 대는 것을 일으키면은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결국 개헌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 사년 중임제를 지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이외에 아주 일종의 폭탄 증언을 하나 했습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사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박관용 의장은 이렇게 첫 공개를 합니다. 내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국정원의 특별활동비 관행은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다. 정권 초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김기석 안기부 기조실장이 특활비라며 봉투를 갖고 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는 신한국은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호통쳐서 쫓아보냈다. 그때 안기부가 서울 시내 호텔에 두고 있던 이른바 안가들도 내가 다 없애버렸다. 나는 처음에는 특활비를 나한테만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정권 요직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갖다 준 걸 나중에 알았다. 특활비가 문제라면 김영삼 정권을 포함해 다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 나를 조사한다면 나가서 당당히 이야기할 생각도 있다. 특활비라는 적폐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항목을 쪼개 만들어 투명하게 쓰자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보수 정권 때 받아먹은 사람들 잡아넣기만 하고 있다. 그것도 옛날 보수 정권 때 일은 묻지도 않고 두 전직 대통령만 문제 삼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적폐청산이 아니라 스스로 적폐를 쌓고 있다고 본다. 자신이 비서실장을 했던 김영삼 정부 때도 국정원의 당신 안기부입니다. 안기부의 특활비를 받아서 썼다. 조사하면 내가 가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집권 1년까지 8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1년도 안 돼 지지율이 벌써 출렁이고 있다. 지금 과거 잘못을 다 뒤집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불났다고 제천이다 밀양이다 쫓아다니는데 그건 그야말로 쇼지 국정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장관이 도지사 할 일까지
장관이나 도지사 할 일까지 대통령이 다 챙기면은 처음에는 보기 좋겠지만은 오래 갈 수가 없다. 회사 사장이 기계 돌리는 옆에 맨날 서 있으면 회사가 돌아가겠는가?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도 두고 봐야 한다. 지금처럼 야당이 지리멸렬을 하면 여당이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여당이 완성을 자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중요한 건 평창올림픽 이후 정치의 계절이 왔을 때 야당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 맞서기 위해서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힘을 합쳐서 단일화해가지고 연합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충고를 홍준표, 안철수 후보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홍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잘 되겠느냐는 반응이었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예 답도 없었답니다. 그때 연합전선을 형성했으면 이 지경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조선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아주 수준 높은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걱정하는 원로의 의견을 제가 대신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